안녕하십니까. 투머치 토커입니다. 날씨가 추운데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정말 춥던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 시알자 2편입니다. 시계 각 부위의 명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왜냐면은 시계 정보를 알아보려고, 이제 시계 입문하시는 분들이 정보를 알아보려면 블로그나 카페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명칭을 잘 모르면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 시계 유리 영상에 좋은 리플을 달아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볼록 돔 유리와 평면 유리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돔 유리와 평면 유리에 대해서 빨리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돔 유리랑 평면 유리가 같은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같은 두께에서는 돔 유리가 평면 유리보다 덜 깨집니다. 더 강합니다. 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돔유리 같은 경우는 싱글돔이 있고 더블돔이 있는데, 싱글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록하게 한 번에 올라오는 거, 더블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 돔이 됐다가 두 번째 돔이 이렇게 딱 이루어지는 거고요. 더블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높죠. 이렇게 보시면 유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꽤 되죠. 네. 싱글돔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 안쪽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어서 네, 이렇게 정보가 많은 시기에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더블돔은 거의 왜곡을 시키죠. 이쪽 쭉쭉 뻗어나가게. 네, 그렇습니다. 평면 유리 같은 경우에는 왜곡도 없고 깔끔하게 보이고, 시계 유리도 시계 두께도 얇게 만들어지지만 반대로 좀 깨지기 쉽다. 그래서 빈티지 시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돔 유리를 많이 사용했죠. 다이버 시계도 이렇게 더블돔 이렇게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이코 같은 경우에는 사파이어 유리가 깨지기 쉬우니까, 그래서 다이버 시계에는 아직도 하드렉스, 약간 강화된 미네랄 클래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유리는 끝났고요. 시계 각부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공부 같아서 빨리빨리 합시다. 네. 일단 먼저 시계는 케이스가 가장 먼저죠. 예. 케이스 안에 무브먼트도 있고 다이얼도 있고 뭐 시분 초침도 있고 다 있을 테니까. 예. 그리고 보통 케이스 사이즈라고 하면 이 가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크라운을 제외한 부분. 예. 가로. 그리고 이제 러그 투 러그라고 얘기할 때, 일단 러그 얘기하기 전에 이걸 스프링바라고 하고요. 비내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검색해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프링바를 잡고 있는 요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이 러그거든요. 그래서 러그에서 러그 사이의 거리를 러그 투 러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보면 시계의 다이얼 사이즈, 케이스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러그 투 러그가 너무 길면 어쨌든 밖으로 툭 튀어나와서 다 커 보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목이 17cm 정도 되면 한 43mm까지는 무난하고, 그거보다 작으면 웬만하면 40mm짜리 시계를 사시는 게 좋고, 이 손목 17보다 더 큰 18이나 17.5 정도 되시면 아무거나 사셔도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케이스 끝났고, 네, 이걸 용두라고도 하고 크라운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다이버 시계 같은 경우에는 이 잠금식 용두를 가지고 있어 풀어서 밥을 준다든지, 뭐 한 칸 더 빼고 두 칸 더 빼서 날짜를 조정하고 요일을 조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용두 혹은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용어가 영어죠. 저도 이거 시계 입문할 때 카페를 모를 때는 유튜브 영상으로 외국인들이 하는 리뷰를 보고 시계를 입문해가지고 저도 이 각부 명칭을 거의 다 영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법이 없네요. 그 다음에 케이스백인데, 뭐 케이스백은 케이스백이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무브먼트가 보이는 경우에는 뭐 시스루백이라고도 하고, 저는 그냥 오픈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오픈백은 말이 좀 잘못된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는 익스비션 케이스백이라고 합니다. 네, 그냥 열려 있는 거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 베젤이고요. 다이버 시계는 단방향 회전 베젤을 가지고 있죠. 한 바퀴 이렇게 한쪽으로만 돕니다. 반대쪽으로는 안 돌죠. 예, 이 다이버 베젤 활용법은 제가 비디오로 하나 찍은 게 있으니까 옆에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이버 베젤 말고 이런 슬라이드 롤이라고 하는데, 이런 슬라이드 롤이나 GMT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컴파스 베젤도 있죠. 그런 건 양방향으로 다 회전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베젤도 끝냈고, 이 안에 있는 게 다이얼일 거고, 10은 초침일 거고,
예. 했고, 예. 그러면 이제 시계줄에 이제 버클이라고 돼 있는데, 버클이 핀버클이다, 디버클이다, 막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요. 핀버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싹, 예. 이렇게 넣어서 끼는 일반 벨트 같은 이런 걸 이제 핀버클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디버클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네. 디버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리죠. 이거 이제 브레이슬렛 줄이 여기 끝에 가죽, 이게 지금 이제 쇠줄이 달려 있지만 여기가 이제 가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쪽 구멍에 고정시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그걸 디버클이라고 합니다. 디버클이 가죽을 사용할 때는, 가죽줄을 사용할 때는, 가죽줄이 가장 많이 상하는 순간이 이렇게 밀어 넣고 당겨 넣는 이 과정인데, 이 과정을 생략해 주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디버클의 그 부위들이 다 손목에 닿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저는 디버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브레이슬렛이라고 하고요. 이제 뭐 우리말로는 쇠줄이라고 할까요? 메탈줄이라고 하기도 하죠. 메탈줄은 참 애매한 말이네요. 네, 이걸 브레이슬렛이라고 하고 줄여서 브슬이라고도 하거든요. 브슬이 뭐야? 라고 하지 마시고, 브레이슬렛 줄임말이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디가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마디, 스프링바가 들어가는 이 마지막 마디를 엔드링크라고 하는데, 이제 이 엔드링크가 이렇게 통자, 쇠인 경우는 솔리드, 요거는 이제 할로우라고도 하고, 요걸 가지고, 깡통줄이라고, 아마 할로우 가지고 깡통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 끝나는 것 같네요. 자, 왜 이렇게 각 부위 명칭을 말씀드렸냐면, 일단, 예,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입문하시는 분들이. 두 번째는, 다음번 영상은 비슷한 가격의 시계가 있고, 이제 이 시계에 입문하실 때, 그 두 개를 비교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비교해야 되는지 한 5가지 정도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런 용어들이 들어갈 건데,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용어를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제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즐거운 오늘 되세요. 왜냐면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